온라인에서도 깊이 있는 독서하기 북 프로젝트를 사례를 발표하게 된 서울사대 부설중학교 교사 호미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북투버는 이제 책을 소개하는 유튜버를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학생들과 온라인에서도 깊이 있으면서 재미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제 마음속의 고민은 이거였어요. 학생들은 과연 책을 읽을까? 책을 읽는다고 일지는 쓰지만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마음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떠할까? 어떠한 고민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았는데요.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모습. 네, 일단 이런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참여한다기보다는 TV를 본다는 느낌으로 수동적인 자세로 학생들이 수업에 임할 때가 많이 있고요. 과제에 오래 깊이 집중하지 못합니다. 빨리 과제를 제출하고 놀고 싶은 마음들이 크니까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마음들이 커야 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없고 교사와 피드백의 거리가 머니까 고립감이 많이 느껴지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몰입하는 수업에 실제감이 없고요.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다가 엉뚱한 과제를 내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온라인 학습에서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재미있으면서도 학생들이 좀 깊이 있게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에서 비주얼 싱킹으로 독서 전략을 배우고 빅캠퍼스로 협업하면서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싱킹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글을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의 의미를 좀 생각하게 할 수 있게끔 활동을 했고요. 글을 읽기만 하지 않고 작가의 관점으로 글을 다시 읽으면서 글쓰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동영상의 시청자가 아닌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고요. 학습자에게 자신의 과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엉뚱한 과제를 자꾸 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이 과제가 틀렸다라고만 하고 끝나지 않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서 과제를 성찰하고 다시 2차 활동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각소통 도구를 활용해서 다른 학습자의 존재감을 느끼도록 수업을 설계했습니다. 총 3가지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림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기계일까 동물일까라는 그림책을 읽었는데요. 은유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과학정보 그림책입니다. 국어에서 은유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정보를 어떻게 비유적 표현으로 하고 있는지를 그림책을 보면서 다시 읽었고 비주얼 싱킹으로 나만의 정보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 에세이인데요. 요거는 그림 과학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읽기에 조금 부담이 덜한 책을 좀 선정을 해서 작가 입장에서 글을 읽고 우리 학생들도 그림 과학 에세이를 창작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활동 1과 활동 2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된 주제의 책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빅캠퍼스로 협업을 하면서 북투버 대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인데요. 먼저 이제 과학정보 그림책을 읽었던 활동이고 이 활동을 바탕으로 비주얼 싱킹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총 4단계로 진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과학 그림책을 읽었어요. 그때는 유튜브로 실시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동영상으로 안내를 해주면 그냥 책을 깊이 있게 읽지 않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안내를 했고 선생님 먼저 인상 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고 그런 인상 깊은 부분이 왜 인상 깊었는지를 학생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이렇게 인상 깊은 부분을 패들렛에 올리도록 안내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작가 입장으로 글을 읽고 자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동물을 자료를 조사해서 그 자료를 비주얼시키기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정보를 수집을 해서 자기만의 내용으로 만들어서 비주얼시키로 표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활동이기 때문에 교사가 원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활동이 굉장히 깊이가 낮았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다시 한번 책을 읽으면서 너희들의 작품에서는 이렇게 너희들이 처음에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는가? 다른 사람들도 이 글을 읽으면 너희 작품을 보면 재미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주면서 다시 성찰하게 했고 성찰을 바탕으로 다시 2차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로 책을 읽어줬는데요. 유튜브로 책을 읽어주면서 학생들한테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져줍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을 던져주면 학생들이 저렇게 대답을 하고 다른 친구들 댓글을 보면서 더 유튜브 수업이 재미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패들렛에는 이제 인상 깊은 부분을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아무래도 발표 영상을 찍으라고 하면 또 말을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발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패들렛에 다시 저렇게 안내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얼굴이 나오기 너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내가 인상 깊은 부분을 장면을 보여주고 그 부분을 손으로 짚어가면서 영상을 올려주면 함께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렇게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싱킹 활동인데요. 학생들한테 먼저 내가 표현하고 싶은 동물을 선택하라고 했고요. 과학에서 또 생물의 다양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책에서 정보를 가져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먼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을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고 이런 동물들의 특징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본 다음에 여기 그림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떤 겉모양과 그 특징을 잘 활용을 해서 이미지로 표현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주얼 싱킹의 결과물이 잘 나오려면 학생들이 좀 더 생각에 머물려면 학생들이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럼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지 말고 좀 더 상상해보고 또 정성 상상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기본 틀을 주기는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비유한 대상, 보조관념을 먼저 쓰게 하고 그다음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표현해주는, 보충해주는 문장을 옆에 쓰게 하고 공간 배치는 자유롭게 해서 창의적으로 하는데 독자가 보기 좋게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를 하도록 계속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예, 학생들의 작품인데요. 굉장히 잘했어요. 왜냐하면 미어캣이라는 동물의 특징을 조사해서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감시하기 위해서 특유의 몸짓으로 눈을 이리저리 돌리는 이것을 시계에 비유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정보를 비주얼 시기로 표현하는 과정에선 굉장히 많이 깊이 생각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작품이죠. 네, 두 번째는 지렁이 가지고 새스랑을 표현했어요. 지렁이가 땅을 파는 것처럼 새스랑을 통해서 이렇게 땅을 파는 기계에 비유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의 작품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패들렛에 올리고 서로 댓글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깊이 생각했고 고민했고 학생들의 창의성에 놀라기도 했지만 많은 작품들이 또 좀 너무 식상하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성찰하게 질문을 줬습니다. 정말 나의 작품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잘 드러났고 다른 사람이 보면 호기심을 갖게 했을까? 독자에게 정말 새로운 정보를 주었는가? 독자 입장에서 나의 작품을 자꾸 생각하게끔 하고 성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나의 작품을 스스로 성찰하게도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작품을 시행했어요. 이게 1차 작품이에요. 네. 근데 2차 활동을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물론 비주얼적인 부분도 학생이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지만 그 부분이 확실히 학생이 깊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정보가 많아졌죠. 그만큼 학생이 이 정보를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 조금 더 잘 표현하려고 했고, 마지막도 이제 무섭지는 않았을까요? 라고 해서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를 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1차 작품과 2차 작품에서 학생이 얼마나 더 고심했고 더 정보를 얼마나 더 담아내려고 표현했는지 1차 작품과 2차 작품을 비교하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활동은 이제 과학 그림 에세이를 읽고 과학 그림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이 과학 그림 에세이는 이제 이지우 작가님의 과학 에세이인데, 오른손을 다치셨어요. 오른손을 다치면서 그날 아침에 떠오른 동물을 왼손으로 그렸고 그 그림에 관련된 과학 정보를 에세이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책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과학 그림을 보면서 내용이 짧으니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총 3단계로 진행이 됐는데요. 맨 처음엔 과학 에세이예요. 근데 이게 그림 에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그림을 안 보고 그냥 대충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과학 그림 에세이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동영상으로 안내를 했고, 첫 번째 활동과 똑같이 인상 깊은 부분은 패들렛에 올리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등교했을 때는 학생들한테 이지우 작가님이 그렸던 거와 똑같은 붓펜을 준비해서 왼손 그림을 동물을 왼손으로 그리도록 안내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몰입했는지를 많이 봤고, 또한 애들이 왼손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그림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보면 국어 시간에 왜 그림을 그리냐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책을 더 깊게 읽게 봤어요. 작가는 어떻게 왼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어떻게 표현했을까? 다시 한번 책을 펼치면서 학생들이 그 책을 더 관심 있게 보게 됐고요. 나중에는 이제 학생들도 이 작가님처럼 표현하고 싶은 동물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서 과학 에세이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학생들이 처음 하는 활동이고 교사가 바로 옆에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없는 온라인 수업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2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실시간 수업으로 두 번째는 진행을 했는데요. 패들렛 화면을 같이 공유를 해서 바로 올리게 했습니다. 먼저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동물에 대해서 왼손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패들렛에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다 피드백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정보를 수집한 글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작성하게 했는데요. 학생들이 글을 쓰는 과정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니까 사실은 교실에서 대면 수업보다 글쓰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중학교 1학년이 이렇게 독자를 고려해서 이미지를 정보에 맞춰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하다, 굉장히 크게 발전했다 해서 제가 나름대로 감동을 받은 작품입니다. 네, 이제 앵무새인데요. 선생님들도 아시나요? 앵무새가 자기가 하는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막 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자, 그 말을 이해 못하는구나는 몰랐는데, 이 새로운 정보를 딱 이미지 옆에 글로 표현하면서 독자의 관심을 확 끄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피드백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글 쓰는 과정을 학생들이 함께 지켜보면서 글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글쓰기를 함께 진행했던 수업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활동은 이제 책을 함께 읽고 북투버 대기 활동인데요. 활동 첫 번째를 끝내고 두 번째를 끝내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림책을 읽었고, 두 번째는 과학 그림 에세이를 읽었고, 세 번째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과학 정보의 그림책을 선택하게 하고 좀 더 깊게 긴 단행본을 읽도록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네, 총 4단계로 나뉘기는 하는데 요거는 좀 프로젝트 수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활동 1과 활동 2를 걸쳐서 관심 있게 된 과학직을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책 읽기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이제 책 한 권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업을 통해서 예측하며 읽기와 요약하며 읽기 독서 전략을 배우게 되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함께 모둠원과 책을 읽으면서 북튜버 영상을 계획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온라인 활동으로 독서 습관 만들기인데요. 요거는 패들렛을 활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한 권씩 선택을 했고, 사실 원하는 책을 선택하는 과정조차도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책을 스스로 선정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에 흥미가 있더라도 책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어떤 책을 골라야 되는지 잘 몰라서 책을 선정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러한 책을 골라도 되는지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괜찮다라고 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책을 선택하는 기간도 거의 2주가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매일매일 30분씩 책을 읽고, 매일매일 30분씩 책을 읽고 패들렛에 자기 책 읽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라고 진행을 했고요. 이거 프로젝트는 거의 한 70% 학생들은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전체 100%는 다 참여는 못했고요. 70% 정도에 되는 학생들이 매일 30분씩 읽고 자기가 읽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데 그것을 5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이제 빅캠퍼스 활동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개별로 읽고 나서는 이제 방학 숙제로 개별로 이제 북튜버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같이 어떻게 팀을 짤 건지 활동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빅캠퍼스는 이렇게 교사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건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들이 먼저 우리 팀명을 적기도 하고 우리는 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은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각자 개인별로 만들었던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을 피드백해주고 평가했던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4권의 책 중에서 우리는 어떤 책을 선택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하고 결국 어떤 책을 할 건지 선정해야 한 화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활동 과정에 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책을 읽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모둠별로 시간을 정해서 빅캠퍼스에다가 같이 책을 읽는 장면을 올리고 인상 깊은 장면을 이렇게 요약해서 올리라고 활동했던 장면입니다. 네, 빅캠퍼스 자꾸 나오니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빅캠퍼스인데요. 빅캠퍼스는 저렇게 하얗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얀 화면이고 화이트보드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작업 노트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작업 과정이 다 시각화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서 협업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빅캠퍼스를 수업에 적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비주얼 작업 노트이니까 모둠별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교사가 중간중간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빅캠퍼스 안에는 포스트잇 기능도 있고 코멘트 기능도 있고 이모티콘 기능도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코멘트를 달아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교사가 이모티콘을 달아서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와우 이런 거 눌러주는 거를 더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다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활동에 필요한 인터넷 정보를 모으고 유튜브에 있는 정보도 모아서 학생들이 함께 보면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네 번째가 저는 정말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마우스 끝에 학생들의 이름이 보여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학생들의 이름이 보여서 학생들의 활동 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할 때 소회의실로 이렇게 나눠서 모둠 활동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 소회의실을 교사가 다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 딴짓을 하거나 딴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빅캠퍼스를 보시면 움직이는 모둠, 움직이지 않는 모둠이 한눈에 보여서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활동 기록도 기록이 돼요. 그래서 누가 활동을 안 했는지 무인승차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화이트보드형이기 때문에 조금 교사가 수업 설계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네, 요 장면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마우스 끝에 학생들의 이름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움직일 때마다 학생들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요 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다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칸을 다 하나씩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빅캠퍼스인 것 같고요. 네, 자세히 확대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적고 그 과정을 교사가 다 볼 수 있고 서로 생각이 비슷한 것끼리 색깔을 바꿔가면서 협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빅캠퍼스로 모든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또 장점이 뭐냐면 프로젝트 수업의 과정을 교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교사는 쭉 진행되고 있고 많이 설명을 하더라도 학생들 머릿속에는 이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알기가 자꾸 어렵다. 학생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걸 굉장히 분절적으로 인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빅캠퍼스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둠이 어디를 활동하고 있는지 그 활동 과정을 시각화해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학생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교수 설계 가능한데요. 그냥 화이트보드예요. 화이트보드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인이 막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다 도구들이 제공되어 있고 어떤 건 템플릿도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 쉽게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녹색 그림 같은 경우는 녹색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각자 개인 의견을 닫고 그다음에 맨 밑에는 학생들이 추천하는 책을 읽고 마지막에 우리 모둠의 의견을 마지막에 화살표 다음에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해둔 거고요. 옆에는 이렇게 모둠으로 활동하다 보면 참여하지 않는 하지 않는 애들이 있는데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개인별로 포스트잇을 만들어 놓은 설계 부분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예측하며 읽기를 배운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북튜버에 반영을 할 건지 활동했던 이제 화이트보드로 빅캠퍼스를 했던 화면인데요. 이제 조원 1, 조원 2, 조원 3, 조원 4 이렇게 해둔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교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나서는 최종 아이디어가 어떤지 서로 상의하면서 마지막 정리하게끔 안내를 했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만드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편집하는 장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어서 올리도록 해주시면 그 교실에서 하지 않는 활동의 모습도 이렇게 함께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비주얼 싱킹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주얼 싱킹을 이렇게 하도록 안내를 했는데 글의 내용을 물론 다른 사진이나 다른 동영상을 가져와서 학생들이 편집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직접 비주얼 싱킹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글의 내용을 좀 더 깊게 있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활동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책을 읽기보다는 활동에만 몰입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금 비주얼 싱킹 활동을 하게 되면 아, 이렇게 글의 의미를 읽었구나 라고 조금 교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품 하나만 가져왔는데요. 시간상.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영상 보시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잘했거든요. 네, 영상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1학년 1반 27번 최지훈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학과 자연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 공식들은 생물들의 성장과 환경, 그리고 시간에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 책은 섬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섬의 규칙은 대륙에 사는 동물들과 섬에 격리된 동물들의 크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이와 환경의 차이로 코끼리는 섬에 격리되면 크기가 감소하게 되고 펭귄은 섬에 격리되면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코프의 법칙. 코프의 법칙이란 같은 계통의 동물 진화에 있어 나중에 등장한 종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말을 들 수 있습니다.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커진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학과 자연의 연관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식사량과 ATP입니다. 식사량은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이 먹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ATP란 아데노신산으로 저장하고 있던 에너지를 나중에 방출하여 에너지의 수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이 책은 우리 생활 속 물건과 자연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자동차의 바퀴가 동물의 다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만 물에서는 베이스크류가 물고기의 지느러미보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이스크류가 회전하면서 기포를 발생시켜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코끼리의 시간, 쥐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아직도 자연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작가 부토카와 다스오는 1948년 일본 미야기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생물학에 유독 관심이 많던 그는 생물학 관련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하여 음반을 내는 노래하는 생물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코끼리의 시간, 쥐의 시간 이외의 또 다른 저서로는 성게의 메뚜기 불가사리가 그렇게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한 코끼리의 시간, 쥐의 시간이라는 책은 고단시아 출판문화상과 일본 동물학회 교육상 등을 수상할 정도로 많은 독자들에게 인정받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동물을 생물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잘 만들었죠? 네. 사실은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아무래도 북튜버 영상을 많이 보니까, 유튜버 영상을 많이 보니까 유튜버를 따라 해가지고 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저도 이렇게 학생들이 활동하는 거 보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한 작품만 보여드렸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조금 그 과정을 더 많이 이렇게 보여줬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런 고민이 있으시잖아요. 이 영상 제작을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에 개원중학교처럼 좀 협력 수업이 가능하다면 영상 제작은 다른 교과에서 함께 정보 교과에서 진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올해 좀 운이 좋게도 협력 종합 예술을 진행을 했는데 협력 종합 예술에서 저희 학교는 영화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영화 협력 종합 예술 영화를 들으면서 조금 편집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 북튜버 수업 프로젝트 할 때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30분 이내에 수업의 상황을 다 설명해 드린다는 건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선생님들이 좀 더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블로그에 북튜버 영상 올리고 있고 북튜버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블로그에 오시면 조금 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비주얼 싱킹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학생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지도를 했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비주얼 싱킹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수업 사례로 안내를 해드리면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림을 그리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를 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주얼 싱킹 활동은 활동일에서 주로 했는데 비주얼 싱킹을 표현에 초점 맞추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성찰 질문을 보여드렸는데 잠깐 PPT 띄워드리는 거 가능하실까요? 네. 물론 학생들이 처음에 잘하지 않아요. 예, 학생들이 점차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제가 자신의 작품을 성찰하기라고 했는데 이 작품을 성찰하기에는 어떠한 부분도 그림에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비유적 표현이 잘 드러났는지, 다른 사람한테 호기심을 줬는지, 새로운 정보를 줬는지 그 학습 목표에 맞춰서 학생들이 생각을 유도하게끔 진행을 한 것이지 학생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에 초점을 두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는 거는 학생들이 자기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거를 다시 말로 보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어요. 상상하고 또 상상하자. 이 내용은 학생들한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비주얼 싱킹의 핵심은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비주얼 싱킹의 핵심은 나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다. 그것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림을 하기 전까지의 나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 거, 나의 머릿속에서 글의 의미를 이미지로 떠올려 보는 거,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 능력보다는 그림 표현 자체보다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아이디어를 강조합니다. 지금 보면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별로 못 그렸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지만 저는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해와서 그 정보를 수집한 걸 바탕으로 백과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뺏긴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어떤 거에 비유하면 좋을지 곰곰하게 생각해보고 이 특징이 드러나게끔 어떻게 이미지로 표현할 건지 곰곰이 생각하는 그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작품에 애정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현, 그림 잘 그리는 거에 학생들한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와,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을까? 이런 아이디어 너무 훌륭하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표현 자체보다는 학생들이 생각이 조금 더 몰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색칠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 아름다워 보이는 것 자체보다는 너희들의 아이디어가 좋고 색깔을 쓸 때는 꼭 의미와 관련될 때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표현보다는 생각의 과정을 수업 시간에 길게 하고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줄 때도 표현 위주보다는 학생들의 생각 위주로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또 뭐가 있을까요? 독서 수준이 다른데 모두먼들이 책을 선정할 때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하도록 도왔냐. 사실 이 과정은 뭐가 더 길게 걸렸냐면 학생들이 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더 길었습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는 조금 학생들한테 이렇게 모둠별로 책을 가져오게 했어요. 제가 모둠별로 이렇게 책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고르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다 보니까 함께 책을 공유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교실에 와서 책을 살펴보면서 책을 선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활동 1, 활동 2를 하고 나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과학책을 선정하게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국어교사로서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책을 스스로 골라본 적이 없구나.
그 이전에는 당연히 조금 어느 정도 책을 범위를 정해와서 한 10종을 펼쳐놓고 이 중에서 골라라. 그래서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게 읽게 하거나 아니면 책을 한 권 선정해서 같이 토론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선정하게 했는데 학생들이 책을 스스로 선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책을 제일 많이 골라왔고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책도 많이 골라왔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책도 괜찮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책을 골라온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보다는 너희들이 조금 수준 높은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하니까 아이의 고등학생 거, 대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들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듬 내에서 책 선정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개별로 책 선정할 때 그 책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했는지 피드백이 가장 오래 걸렸고 그리고 나서 책을 읽은 다음에는 학생들끼리는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읽는 책이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다 한 번씩 보고 나서 이 책이 더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던 책 위주로 선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네, 세 번째 질문을 받을게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70%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라고 했는데 요거는 수업에 대한 70%가 아니었고요. 책을 개별로 선택을 한 다음에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책 읽는 시간을 부여해 주기도 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좀 꾸준히 읽는 시간을 만들고 싶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30분씩 매일 책을 읽는 것을 5일 동안 인증샷을 올리게 했어요. 그거는 한 70% 참여를 했고 사실은 왜 이거를 다 참여 안 하도록 막 이렇게 안 했냐면 이후에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책을 더 같이 읽을 거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서로 지치지 않기 위해서 요 정도 참여를 내비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는 지금 같이 읽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궁금하실까요? 네, 그 다음에는 과학 정보를 왜 했는지 좀 궁금하시다는 의견이 되게 많으신데 국어 시간인데 왜 과학책을 읽었고 그다음에 비주얼 싱킹을 과학이 아닌 국어 수업에 적용한 사례도 있느냐 이게 조금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국어 1학년 성취 기준 중에서 정보를 찾으면서 책 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보를 찾으면서 책 읽기 활동에 학생들이 정보를 찾아가면서 모르는 부분을 읽으면서 할 때 과학 정보 그림책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온라인 상황에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학을 선택을 했고 또 저희 학교가 남자 중학교 아이들이다 보니까 또 과학에 흥미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처음에는 사실 활동 1과 활동 2로 마무리를 지으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과학책을 좀 흥미 있게 많이 읽는 학생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북투버 대기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문학의 활용을 더 많이 하고 다른 그 국어 수업의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결국엔 국어 독서 수업에서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독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서 수업을 하는 거고 꼭 국어 시간이라고 해서 시만 읽게 하고 소설만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학생들이 평생 독자가 되고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 읽고 자기가 읽고 싶은 부분을 스스로 찾아 읽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과학정보 그림책을 바탕으로 과학책을 읽는 활동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과학 정보처럼 보이시기는 하지만 결국 책 내용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한 과정이기 때문에 문학이랑 크게 활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드디어 끝나갑니다. 저는. 네.
네, 일반적 독서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독서 능력이 향상되었다면 특히 어떤 점일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떠한 제가 과학적인 데이터로 만들어낸 부분이 아니라서 독서 능력 중에 뭐 사실적 읽기가 늘어났습니다. 추론적 읽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제 국어 1학년의 성취 기준으로 있는 정보를 찾으면서 책 읽는 거와 그다음에 요약하며 읽는 부분과 그 다음에 예측하며 읽기를 이 북투버 프로젝트에 녹아냈고 학생들이 그 책 전략을 글로만 교과서의 지식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책을 선정했고 그 책을 읽으면서 독서 전략을 적용을 하고 또한 비주얼 싱킹 활동을 하면서 글의 의미를 대충 읽은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걸 이미지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글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되었을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을까요? 그냥 마칠까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요런 점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독서 수업과 뭐가 다르냐라고 했는데, 일반적인 독서 수업보다 그 책을 안 읽고 관심 없어 하는 친구들도 같이 읽자고 하니까 오히려 교실에서는 교사가 한 명 한 명 다 지도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모둠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읽으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끼리 같이 줌에서 만나서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모둠으로 같이 읽은 다음에는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개별로 몇 분까지 책을 읽는지 연습을 해보자.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핸드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타임스태프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플을 활용해가지고 학생들이 책 읽기에 도전을 해보는 시간을 부여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실 수업만 이루어지는 수업이었다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책 읽기 과제를 재미있게 제공할 수 없었는데 온라인 수업 상황이기 때문에 줌으로 같이 책 읽기 혹은 타임스태프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책 읽기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 재미있게 혼자서라도 혹은 모든끼리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네, 선생님들 이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17시간이나 되는 수업을 다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으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상황에서도 학생들하고 고민하고 학생들한테 기회를 줬더니 온라인 상황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살아 움직이고 자기의 꿈을 찾아서 움직이기도 하고 자기 끼를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황이어서 선생님들마다 수업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고 많은 제약이 있어서 힘든 점도 많이 있으시지만 조금 선생님들이 이런 자유학년제 수업 나눈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선생님들도 조금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수업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